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영이고요. 방송 작가로 한 27년 하고 작년 10월부터는 국제 NGO 다일 공동체의 홍보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학회지 충분히 보시고요. 사실은 작년 한 10월 중순 정도에 이거를 마무리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용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찾아주신 그 사이트들 저도 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작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AI가 생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어플이나 네. 학회지에 있는 내용 그냥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요. 뭐 결론적인 것까지는 다 제가 잘 내놨기 때문에 보시고, 저는 이제 픽션과 넌픽션 다 관심이 있고 계속 또 공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주된 거는 픽션 쪽에서도 뭐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너무 드라마부터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고, 픽션 쪽에 이제 포인트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재작년에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있었죠. 거기가 시발점이 된 것이 사실 작가 조합에서요. 왜냐하면 작가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게 됐거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예전에는 작가가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창작을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AI를 돌려서 만약에 서부 영화 아니면은 뭐 미래 SF를 찍고 싶다 해서 AI를 막 여러 개 돌렸는데, 정작 작가들은, 조합에 있는 작가들은 그 AI가 써준 대본을 현실성이 있는지 수정 보완하는 역할로 점점 전락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가 조합에서 일어나서 모든 제작자들이 당신들도 이제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함께 파업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점을 본 거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작가의 그 창작에 대한 거를 보장해 주는 걸로 일단락된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최근까지도 알아봤는데, 한국은 뭐 목소리는 좀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영역, 창의적인,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요. 넌픽션 분야에 이제 포인트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작년 여름까지도 다큐멘터리나 영상 쪽 업무를, 방송이나 이제 홍보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 NGO 일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자유공동체는 이제 파트타임식으로 홍보실 역할, 거기에서 가서 영상이나 글이나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넌픽션 분야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막 다 기술적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거에 비하면 영상, 특히 다큐멘터리, 얼마 전까지 했던 그 후원 방송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보고 뭐 또 거기 사례들을 들어보고, 사실 그거를 이제 인터뷰안을 쓰고 촬영 구성안을 쓰는 것보다는 작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방송에 있어서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출연자에 대한 거, 그리고 방송에 담을 수 없지만 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커넥트되는 부분들을 잘 이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방송 후에 애프터를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다일 공동체가 이제 한국의 이제 최일도 목사님 바퍼로 시작해서 무료병원, 천사병원은 개신교 최초의 무료병원이 지금 이제 23년째 되고 있고, 11개 나라에 22개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있고,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다양한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할 뻔했던 MBN의 소나무라는 프로그램 작가가 전화를 왔습니다. 홍보실에. 저희가 그 사례자를 좀 찾아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퍼는 무료급식에 하루에 한 400명, 500명, 주말에 한 7, 800명 오시는데, 그분 중에도 뭐 어떤 케이스는 모란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30분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천사병원에서도 요즘은 이제 노숙자 대신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를 찾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현장에 가보는 거는 AI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 저는 이제 여기 저와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다큐멘터리를 찍더라도 꼭 가야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파에서 안 가는 조건으로 돈을 너한테 작가를 더 많이 주겠다 그래도 안 하는 편이에요. 될 수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따라가고 영국도 따라가고 하물며 이렇게 후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제가 가거든요. 가서 봐야 되는데 워낙 후원금이 있는 프로그램은 사기성으로 뭐 병도 아프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꼭 가보는데 그런 부분은 넌픽션에서 해주지 못하거든요. 기독교 방송 작가로서 느낀 점은 먼저 결론부터 빨리 도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기왕이면 빨리 받아들이자. 그리고 방송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작가들이 많이 줄고 있고 프로그램들도 줄고 해외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방송을 하거나 재방송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추세이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 작가들은 좀 찾기 힘들고요. 20년 차 이상 작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력이 이제 떨어졌죠. 작가부터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 방송국은 PD가 쓰고 편집하고 다 하라 1인 체계로 많이 돌려 있는 시스템에서 저는 뭐 지금 NGO의 홍보실장으로도 있지만 제가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은 그렇다면 이제 좀 개괄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AI 도움이나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은 특히 영상 쪽은 뭐 토크쇼 저도 뭐 한 26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뭐 뉴스부터 다큐멘터리 저는 이제 MBC에서 다큐멘터리부터 어렵게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토크쇼 연예인 프로 뭐 다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모금 방송부터 뭐 그래서 보통 섭외나 작가 역할이 촬영 대본을 써주고 인터뷰를 뭐 할지도 쓰고 그다음에 구성 전체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내레이션과 자막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제 밑에 이제 4명의 작가를 두고 5명이서 한 개의 다큐멘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크쇼나 뭐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서도 2-3명이 나눠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사업실 실장이 되면서는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이사장님이고 대표님이시긴 하는데 저도 해외 캄보디아 갈 때는 오징어 들고 갑니다.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작가였지만 한때는 저도 이제 제 프로필에 보면은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도 단편 영화 감독도 장애인 청각장애인들과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가지만은 촬영도 좀 공부하고 뭘 알아야 글을 더 잘 쓰고 팀워크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다 합니다. 닥치면.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해공동체 청량의 바퍼는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다. 뭐 그 내막은 자세히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7번 재판을 다 쫓아갔는데 이거 순간 실장이 아니라 이거 기록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법정 안 밖을 나와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해야겠다 했고 목사님이 설교를 당신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는 거를 수요 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이제 11개 나라 있는 분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승소 이거를 목사님이 법정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바로 바퍼에 11시에 가서 알리는 그것도 다 찍었고 인터뷰도 다 했던 거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1:1 아동 후원 해외 빈민촌에 다 있는데요. 10개 나라. 거기에 아동들을 매주에 한 명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해외 스텝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30개 막. 그리고 캄보디아 오는 번역을
카톡 하나. 왜냐하면 거기는 와이파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찍고 그 핸드폰으로 보내주는데도 4~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간단하게 구성을 하죠. 필요 없는 영상 빼고 그게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외주 업체에 맡깁니다. 이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적여서 그래도 최소 금액은 왜냐하면 작가를 힘들게 해봤기 때문에 뭐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드려야겠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영어로 오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걸 돌려서 자막을 넣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스튜디오예요. 작은 스튜디오가 저희 이제 바퍼 건물 말고 인근에 무료병원 건물 안에 한 층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요. 프롬프트도 있어요. 이런 멘트는 제가 미리 써서 해외에 영상 오는 거 구성물도 있지만 제가 그 멘트는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는 여기서 프롬프트 노트북을 해서 카메라 3대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로 막 해가지고 여기는 최근에 겨울방학에 경희대생 2명 인턴이 와가지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AI의 영향이 그러면 과연 저한테는 어떻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번역이에요. 뭐 영상보다도 해외에 다 발송하거나 후원자들이 저희가 한 27,000명인데 이렇게 지면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은 보내드리고 아닌 경우는 이메일이나 어플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브로셔 같은 거는 챗GPT가 딱 넣으면 그냥 바로 해주잖아요. 물론 고유 명사나 체크하는 거 이런 영향은 받고요. 다글로를 저는 처음 알게 돼가지고 다글로를 써서 뭐냐면 이 어플은 음성을 문서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상 올라온 것들을 다글로가 타임 체크해줘요. 10분에서 뭐 12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편하고 또 회의도 요즘 보통 많이 이걸로 하면은 문서 정리물을 네이버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나와서 막 써봤을 때가 좋아서 이걸 쓰고요. 그거는 이제 홍보실장으로서의 역할들이 한 번 더 보여드려요. 그래서 다글로가 그게 있고 또 해외에서 영어 자료들을 찾을 때도 번역 같은 거 너무 잘해주고 다른 NGO들은 어떻게 하는지 해외 NGO에 대한 그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챗GPT나 저희 아이는 이제 아이들끼리는 잼민이라고 해서 잼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오창근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받아들이려고요. 사실은 스마트폰도 가장 끝까지 버티다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져서 안 되겠다 해서 너무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챗GPT를 제대로 이용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 어떨 때는 프로그램 4개를 동시에 한 적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었죠. 몸은 망가졌지만.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홍보실장으로 가면서 9시 출근에 6시가 되니까 시간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보통 새벽에 대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새벽 시간과 퇴근 후에 아이를 돌보는 것 빼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꿈은 제가 드라마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곰믹스를 조금 다룰 줄 알았는데 곰믹스 AI 기능이 되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내가 영상을 직접 좀 편집해보자. 계기가 저희 아이가 작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간병한다고 8개월을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녀석이 그 사이에 뭐 게임도 세계 랭킹 2위까지 찍더니 유튜브를 한 지 3개월 만에 250명. 뭘로 하냐 봤더니 자기가 했던 게임을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준 지도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주자마자 자기가 한 거를 하고 약간 B급으로 인서트를 넣어서 250명인데 절반이 외국 사람입니다. 이란, 뭐 싱가폴, 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미나이를 키고 번역을 해서 채팅창에 하고 그래서 저도 자신감을 갖고 이제 내가 찍는 것들을 좀 직접 편집해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웹소설도 써놓은 게 있어요.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션, 넌픽션 쪽에 일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루이스라는 사이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쓴 글에 거기에 맞는 AI 사진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내가 쓴 웹소설에 맞는 OST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르도 다양하고요. 루이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글 써놓은 게 웹소설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세는 쇼폼이거든요. 저도 막 봄이 되면은 각 방송사 드라마 공모전이 있는데 미니 시리즈도 다 써놨었거든요. 그런데 쇼폼 1분에서 3분인데 지금 왜 이 쇼폼을 또 생각해야 되냐면 기독교 쪽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들 쇼폼으로. 근데 중국이 이게 대박이 나면서 중국에도 쇼폼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쇼폼이 지금 활발해졌는데 이제 AI로 주인공들을 그냥 만들어서 쇼폼화하는 것들도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바뀔 텐데 저도 한번 내가 써놓은 거를 쪼개서 해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10분, 1분짜리 10부작을 내래요. 그래서 쪼개서 냈는데 쓸만하더라고요. 하루에 1회분은 1분에서 3분까지인데 하루에 하나씩 제가 1회분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AI 그런 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도움은 저도 이제 홍보실장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아요. 이제 과테말라나 필리핀이나 그럼 제가 이제 오즈모 들고 가서 이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달 공동체는 37년이 됐거든요. 해외 빈민촌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오는데 문제는 37년 되면서 사진 자료, 영상 자료가 어디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이사 다니고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좀 편집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는 기록으로 좀 모으는 거, 아카이브를 해서 AI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좀 복원할 거는 복원하고 해보자 하는 생각이고 그래도 기독교 작가로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도 이제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간병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바닥을 한번 쳐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느꼈고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암투병하셔서 그렇지만 더 하나님과 깊어진 것 같아요.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요즘 많이 코로나 이후에 됐지만 도리어 저를 다 비워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고 올해는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형광펜 이렇게 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테크닉적인 거는 많이 발전하지만 기독교 영상 작가이기도 하고 기독교적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